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묵직합니다. 퇴직금 3억으로 딸과 창업했다가 모든 걸 잃은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청 건설과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퇴직 당일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며 박수를 받는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아, 나도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으면 월 180만 원씩 평생 보장. 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 7천만 원을 한 번에. 대부분은 연금을 선택하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시금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창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또 실패하고 벌써 3년째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제 욕심이었어요. 30년 동안 남이 정해준 대로만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한 번쯤은 제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아내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모험이야? 연금이 얼마나 안전한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애견 카페가 정말 대박이에요.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할 테니 아빠가 투자해 주세요. 그 눈빛이 오랜만에 간절해 보였어요. 그동안 소영이가 뭘 해도 작심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시장 조사 자료도 가져오고 사업 계획서도 써왔더라고요. 아빠, 이번만큼은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딸에게는 뭘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딸도 도와주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2억 7천만 원에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으로 애견 카페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위치는 신도시 상가 1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인테리어에 1억, 강아지 구입에 5천만 원. 각종 설비에 나머지. 정말 깔끔하게 3억이 들어갔어요. 오픈 준비하는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영이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하고 강아지들 데려오고 메뉴 정하고 아빠와 딸이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오픈 날. 2020년 10월 15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오전 10시 오픈인데 9시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탔나 봐요. 첫날 매출이 150만 원, 둘째 날 200만 원. 일주일 만에 입소문이 퍼져서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한 달 매출이 믿으시겠어요?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대박 났어요. 이대로만 가면 1년 안에 원금 회수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한 달에 1억을 만져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사업 천재인 줄 알았어요. 11월에도 매출은 여전히 좋았어요. 9천만 원. 12월엔 크리스마스 특수까지 겹쳐서 1억 3천만 원. 주변에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대단하다. 퇴직하자마자 대박 났네. 소영이도 이제 제대로 된 일 하는구나. 저는 우쭐해져서 동창 모임에서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야, 연금 받지 말고 사업해. 나봐, 한 달에 1억씩 벌고 있어. 그런데 그때부터 신경 쓰이는 게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었어요. 처음엔 소영이 혼자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니까 아르바이트 직원을 2명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온 거더라고요. 강아지가 실수를 해도 대충 치우고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하고 결국 한 명은 그만두게 했는데 새로 사람 뽑는 것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강아지들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털이 빠지고 설사를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영이었어요. 처음엔 열정적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니까 몸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됐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손님이 확 줄었어요. 1월 매출이 4천만 원, 2월이 3천만 원. 그런데 고정비는 그대로예요. 임대료 300만 원, 직원비 250만 원, 사료비 150만 원, 공과금 100만 원. 매달 8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봄 되면 다시 늘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월에도 4월에도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소영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강아지들 괜찮나? 하면서 카페로 뛰어가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소영이 저러다 큰일 나겠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름 되면 분명 좋아질 거야. 그런데 5월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강아지한테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손님이 더 줄어들었어요. 5월 매출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소영이가 펑펑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저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알고 보니 그날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이라더라고요. 병원비만 80만 원. 아빠, 제가 강아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손님들은 재미있으라고 오는 건데 강아지들은 매일 스트레스 받고 저 때문에 애들이 아픈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정작 딸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7월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출은 1천만 원도 안 나오는데 고정비는 여전히 800만 원. 매달 적자를 메우려고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그날 소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폐업합시다.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폐업 결정은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3년이었는데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5천만 원, 남은 대출 2천만 원의 이자까지. 그리고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 건지. 결국 강아지 분양업체에 되팔았는데 살 때 5천만 원 주고 산 강아지들을 1천만 원에 넘겨야 했어요. 인테리어한 것들도 거의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8천만 원 남았어요. 퇴직금 3억은 물론이고 8천만 원 빚까지. 결국 2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전세 2억으로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죠. 그때 아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다 날렸어. 이제 나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소영이는 자책감에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 치료를 받게 됐어요. 지금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어린이 미술 수업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 20만 원. 틈틈이 재활용품 모으고 하루 일당 5만 원짜리 일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지역 노인회에서 투자 실패 예방 강의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토대로요. 항상 강조하는 말이 세 가지예요. 첫째, 연금은 생명줄이다. 둘째, 성인 자식은 결국 자기 힘으로 서야 한다. 셋째, 노후는 도전보다 지속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달에 소영이가 연락이 왔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아빠, 제가 철없어서 아빠 인생을 망쳤어요. 그 말을 듣고 답했어요. 아니다, 소영아. 아빠가 선택한 거야. 아빠도 배웠어. 이제 우리 각자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누군가가 같은 길을 피한다면, 제 실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신중하세요. 정말로.